일상생활 속에 궁금한 과학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마도 한선아입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강마더에 출연하게 된 TJB 아나운서 이은수입니다. 심야 영화관을 운영하는 DJ로서 오늘도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달 탐사선이라든지 아니면 누리호라든지 이런 과학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우주 영화를 하나 준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상 최고의 우주 영화 그래비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영화 그래비티의 줄거리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 그래비티는 이 등장인물들이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수리를 하다가 우주 쓰레기를 만나게 되면서 이 우주에 표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지구에 생還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거든요. 이 첫 장면에서 우주에서의 삶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트로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이 살아나가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숨을 쉬기 위한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또 태양으로 받는 것 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야 하고, 또 중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간이 살아나가기에는 우주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영화에 보면은 우주 망원경 수리하러 나가면서 우주복을 입잖아요. 아주 네. 커다란 헬멧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주인이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주에는 공기가 없고, 공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숨을 쉬어야 하는 산소가 없다는 이야기죠. 산소가 없으면 그럼 불을 피우는 것도 불가능하겠네요. 네, 맞아요. 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공기가 없으면 숨도 쉴 수 없지만 우리가 이처럼 이야기 나누는 대화도 불가능해요. 소리가 전달된다는 것은 음파가 전달된다는 것이고요. 이 음파는 공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우리 귀로 들어오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우주 공간이 나올 때 굉장히 고요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 속에 설정이 됐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는데 왜 지구에는 공기가 있을까요? 그냥 당연히 공기는 있는 게 아닐까요? 지구에 공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사실 공기는 기체 분자거든요. 이 기체 분자를 지구의 중력이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도 중력이 있을 텐데 네. 왜 달에는 공기가 그렇게 없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구만한 크기의 지구 정도의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공기를 잡아놓고요. 달은 그것보다 훨씬 중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들이 다 우주 공간으로 달아나서 공기가 없는 거죠. 중력이 대기를 잡아놓으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 신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력 속에서 생활을 해오면서 진화했기 때문인데요. 이 중력이 없으면은 근육도 사라지고 골밀도도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심장이라는 것이 땅을 딛고 있는 발부터 위에 있는 머리까지 피를 돌게끔 하고 있죠. 중력이 없어지게 되면은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너무 많이 흐르게 되어서 얼굴이 팽창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럼 소화를 시키는데도 좀 무리가 있겠네요. 소화를 그렇죠. 시키려면 이렇게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장기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력이 없으면은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그 누워서 떡 먹는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누워서 떡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체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산소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죠. 네, 그렇죠. 근데 우주에는 물이 없나요? 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과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우주에도 물이 있다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화성에도 물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찰랑찰랑한 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성에는 물이 이산화탄소와 같이 결합된 고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우주인들은 이 물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체 상태의 물을 먹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화성에 있는 물을 우주인들이 섭취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은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많은 물을 다 가져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을 가져가서 이것을 재활용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정수 장치를 이용을 해서 몸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를 다시 모으고 모아서 정수를 해서 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숨을 쉬고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산소로 되돌리면서 이때 부산물로 나오는 물을 활용하기도 하죠. 근데 박사님, 우주에 중력도 있고 산소도 있고 해도 뭔가 우주에서의 삶을 떠올리면 진짜 굉장히 추울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막 100 몇 도의 이 공간에 있으면 뭔가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 우주 공간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은수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추워요. 우주 공간의 평균 기온은 영하 270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또 너무 뜨겁기도 해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1억 도가 넘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도 하죠. 사실 달 같은 경우만 해도요, 낮에는 온도가 100도 넘게 올라가는데 밤이 되면은 해가 안 들어오는 곳은 영하 18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박사님, 생각해보니까 달과 이 태양과의 거리랑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지구는 항상 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고 왜 달은 기온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달은 대기가 없고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마치 거위털 파카를 입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대기가 거위털 파카처럼 태양의 열을 흡수를 해서 그것을 보존을 해주고 그뿐 아니라 대류 현상을 통해서 열을 곳곳으로 구석구석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이 박사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선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여기에다가 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라이언 스톤 박사가 정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구로 무사히 생還을 하잖아요. 그 정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요소가 바로 희망이 아니었나. 저는 이 희망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돌아갈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확신이거든요. 돌아올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지구가 이 우주에 존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